고산구곡과 밑에다가 한번 써줄래요? 도산 12곡 같이 한번 써주세요. 도산 12곡. 도산 12곡. 얘는 고산 9곡가. 고산 9곡가는 예전에 한번 사설에서 이런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 이 고산이라는 게 너희들 한자 한번 봐봐. 한자. 한자를 보면 이 고자가 무슨 고자라고 써 있냐면 높을 고자라고 써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높을 고자로 써 있고 매산자가 써 있는데 문제를 그걸 냈어. 요 부분이 특정 지명을 활용하여 사실성을 높였냐. 이해 갔나?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공간에 대한 문제인 거지, 공간. 그래서 특정 지명을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였다 한번 써볼래요? 특정 지명을 사용하여 사실성을 높였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배경지식스러운 느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고산국가에서 이제 사실성을 묻는 문제 자체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알아듣겠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문제 수준은 좀 내신스러운 문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간에 대한 문제를 물었을 때 이런 작품들은 아까 말한 대로 사실성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 공간을 통해서 화자가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이해가 안 되니까 예를 든다면 하나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겠죠? 그게 자연 친화. 자연 친화라고 한다면 어떤 아름다움까지 우리 체크해 주자. 그렇죠. 우아미까지 좀 체크해 주자. 요거 좀 알아두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런 자연 친화적 상태에서 뭘 추구하는 거야? 그렇지. 학문의 성취를 요구하는 거지. 그지? 학문의 성취를. 이런 것들을 요구하다 보니까 내가 이상에 대한 걸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이때는 자연인 어떤 느낌들이 하나의 숭고한 몇 가지 들어갈 수 있는데 작가는 요때 이 고산고고가의 작가는 맨 마지막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을 통해서 학문의 어떤 그 경지를 좀 깨달은 인물로 등장을 해요. 알아듣겠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학문에 대한 성취까지도 좀 이뤄내는 이런 모습인데 옆에 참고해놓고 이황이라는 인물의 만보라는 한시가 있습니다. 만보라는 한시가 있어, 한시.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판단을 해봐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 한시를 쓰는 것과 시조를 쓰는 것의 차이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의 선비들은 당연히 한시를 쓰는 게 더 편했을 수도 있어. 이해 갔나요? 한시를 쓰는 것이. 그런데 이 한시를 쓰지 않고 시조를 쓰게 되는 것은 도산 12곡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 도산 12곡 발이라는 걸 좀 읽어보시면 이황이란 인물이 사람들이 이런 자연을 통해서 학문에 대한 어떤 그 영역 경지를 좀 깨닫기를 바라는 것을 노래로 부름으로써 됐지?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뭐 이렇게 들어간 건데,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좀 머릿속에 기억해서 한시가 아니라 뭘로 짓게 된 것? 그렇죠. 시조로 시를 짓게 되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시는데, 요건 뭘 통해서? 도산 12곡 발이라는 걸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 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플러스 되는 요소가 있는데 창작의 어떤 동기나 목적이 좀 명확합니다. 알겠죠? 목적의식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요 앞에도 이제 나중에 얘기를 좀 해줄 건데 써놨거든요. 자연과 일체된 삶 속에서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요 목적의식. 그렇다고 목적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적으시고 다음 주에는 내가 한번 다 보내줄게. 알겠죠? 이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체크할 게 바로 이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 요거 좀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 목적의식이라는 말을 또 목적시다 이런 말씀 안 된다고 그랬었죠. 왜 우리가 서사적이라는 말을 서사시라고 쓰면 안 되는 거랑 같아요. 그죠? 그런 정도는 이제 학년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산 구곡가 22.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정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는 해요. 고산 구곡담이라는 부분,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뒤로 넘겨서 35번 문제를 한번 잠깐 봅시다. 35번 문제. 35번 문제를 한번 보시면
이 작품 율곡 이이가 벼슬에서 물러나 황해도 해주 석담에서 은병정사를 짓고 후학양성 표시하면 되겠죠. 후학양성 힘쓸 때 지었다. 연시조를 이루고 있는 각 수들은 하루의 시간적 흐름, 요거 기억 잘해야 돼. 그러니까 요게 앞에 이제 다음 시간에 나갈 전원사시가라든지 농가구장 있죠. 그런 연시조에서 이 부분을 진짜 많이 활용해서 문제를 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복잡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의 시간 흐름과 그다음 밑에 사계절의 변화.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구절 같은 경우들이 전원사시가나 농가구장이야. 거기는 왜 동시에 나타나냐면 농사를 지을 때는 계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시기가 같이 나타나서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좀 유기적으로 묶어가는 된 얘기. 그래서 시간의 유기성이 시상전개의 특성이 된다는 걸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지? 시간의 유기성이 시상전개의 바탕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한다면 2579가 하루의 일과와 관련이 있는 거고 3480이 자연의 모습의 사계절과 관련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본문 안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니까. 이해갔지? 그렇다고 해서 뭐 열수를 다 낼 거냐라는 것도 우리가 뭐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만 글쎄 모르겠다. 연시조들을 좀 묶었을 때는 좀 길게 나오는 패턴들이 있으니까 그죠? 고민은 좀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해. 어쨌든 시간적 유기성을 통해서 됐죠? 시상전개의 바탕이 되고 있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가지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자연 친화적 태도라는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느낄 수 있을 거고요. 자연 속에서 운치 있는 풍류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죠? 운치 있는 풍류를 드러내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해서 학문정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겁니다. 학문정진 그 다음 그것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의지. 한편 사용된 소재와 내용을 통해 볼 때 각수의 초장에 제시된 지명은 작가가 그곳에서 발견한 특징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니까 그곳에 발견된 특징. 근데 이 특징이 산 자체의 특징일 수도 있고요. 그것을 학문과 연결시킨 중의성을 지닌 특성일 수도 있어요.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작품은 중의성의 활용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됐죠? 우리 중의성의 활용도가 좀 높다 보니까 이 중의적인 특성을 어떻게 잡아갈 것이냐라는 것도 판단해 주셔야 돼요. 알겠지? 됐지? 잘 보여? 잘 보이냐? 뒤에도? 자, 그 다음 위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요것도 한번 기억해 줄게. 도산12곡이라든 이런 작품들에서 특히 이제 고산구곡가는 하루의 순환이라는 것과 한 해의 질서라는 걸 좀 묶어주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조화와 질서를 추구한다라는 걸 좀 생각해 주시면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학문적 성취가 자연 속에서의 어떤 오묘한 진리와 그 다음 현실에서의 어떤 생활의 조화를 추구하는 이해갔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화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었잖아. 앞에서도 우리 자연친화하면서 무라일체라는 개념이 이상적인 모습을 긍정으로 두고 현실적인 모습도 긍정으로 뒀을 때 됐지? 그 안에서의 조화를 추구하는 만족감을 찾는 것이 이때 당시 사대부들의 어떤 특징이었다라는 거 혹시 기억나요? 말이 좀 어렵나? 다시 한번 설명해 해드려야 되나? 예를 들면 우리 우암이 한번 했었죠? 이 하나만 설명할게. 우암이. 우암이라는 것이 뭐 이 우암이 자체를 이제 기억하는 것보다는 이 우암이라는 것이 이상적인 모습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좀 지녀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게 아주 긍정적이겠지, 그지? 그 다음에 현실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현실적인 모습 또한 긍정적이야. 그럼 현실적인 모습도 긍정이란 얘기는 어떤 결핍이나 부지 없이 이 상황이 잘 조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갔나? 그 조화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화자는 뭐를 느낄까? 만족감을 느낀단 말이야. 됐지? 그래서 자연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서 가장 만족감을 많이 느낄 때가 우리가 무라일체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부분들은 그냥 성취가 돼 있는 거지. 그지? 자연 친화적 태도와 운치 있는 풍류를 즐기는 건 됐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뭐가 학문에 정진한다라는 이제 의지가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 그 옆에 한번 참고 써줄게요. 성산별곡 같은 거. 요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 그 성산별곡이라는 작품 안에서도 자연의 어떤 진리나 섭리가 나오거든. 그 자연의 섭리와 진리가 나오는 것이 그게 뭐랑 연결된다? 그래, 학문적 성취.
요거랑 묶이게 돼. 알았지? 그래서 요 부분은 명확하게 출제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아마 해주셔야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 성산별곡도 나중에 우리가 정리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게 되면 그때 아마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아까 석담이라는 곳에, 그죠? 예. 요 경치 나오는 거, 그 다음에 학문 수양의 방법이나 태도에 대한 것, 그 다음에 진리탐구 이상적인 어떤 경지에 대한 것이 이 시에서 나타내려고 하는 주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 이해갔지? 그러니까 주제는 어느 쪽에 좀 가깝냐면 석담의 경치라는 걸 통해서 실제 뭐가 이루어지는 그래 진리탐구 넘어가는 쪽으로 가야 돼. 됐죠? 그러니까 요거는 출제가 됐었어. 알겠지? 이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잠깐만 넘어가 볼게. 아까 프린트 얘기했던 거. 요거 보이죠? 5번 한번 잠깐 볼게요. 5번 봤니? 네. 자, 이의 생애를 기록한 연보에 그가 고산구곡에 정사를 건립한 일이 주자가 무의구곡의 은병에서 후학을 양성을 본받았다는 점과 고산구곡가의 창작 이후 이곳을 찾는 일이 더 많아졌다는 사실이 기록돼 있다. 한편 그가 고산구곡의 곳곳에 지인들과 고유한 경험을 소개한 송혜기에는 욕심 없는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의 별개가 아님을 느끼고, 요거죠? 욕심 없는 마음으로 느낀 거야. 그치? 아님을 느끼고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도리를 찾으면 그것이 군자의 참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됐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됐지? 화자는 어디까지 가야 돼? 2번까지 넘어오셔야 돼요. 됐지? 자연으로부터 마음을 바르게 하는 뭐를 찾는다? 도리를 찾는다. 이렇게. 느낌 있지, 그지?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요런 느낌이야. 눈에서 자연과 합의를 이루려는 인간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됐지? 이런 선택지를 O라고 할지 X를 할지 바로 눈에 보이죠. 됐죠? 바로 눈에 보여? 체크해봐. OX. 빨리 체크해봐. 자, 안 들어올 수도 있을 거야. 자, 앞으로 가볼게. 자, 왜 안 들어오냐면 이게 분석이 안 되니까. 선생님, 바위를 덮은 눈 이렇게 나왔지? 이걸 그냥 단순히 자연으로 볼 거냐, 이게 문제. 그러니까 한 번 정도 공부를 한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차이가, 이거는 수능 형태거든요. 근데 진짜 약간 내신만 갖고 있으면 답이 진짜 잘 나오는. 알았죠? 이제 그런 부분이야. 자, 생성해볼게. 한번 확인만 하고 갑시다. 여기에 여기. 자, 이 부분이야. 됐나요? 5번 선택지 OX만 한번 해봐요. 우리가 이제 수업 안에서 모든 걸 끝내야지 집에서 혼자 또 막 시간을 많이 들일 수 있는 타임이 안 돼, 겨울방학은. 됐지?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한번 볼 거니까. 예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찾아봐. 고산은 어디며 문산의 세목허다. 기암개석이 눈속에 묻혔세라.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자, OX. 그냥 다른 선택지 보면서 그냥 소고법 하지 말고, 그지? 정확성으로 한번 맞춰봐봐. 자, 내가 그럼 설명을 한번 해줘 볼게. 그지? 그럼 우리가 OX 판단 한번 해봐요. 자, 우리가 이제 접근할 때 두 가지 접근이야. 이 작품 속에서는 자연 합일이라는 개념 하나와, 됐죠? 두 번째는 그 안에서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는 거지. 그건 무슨 뜻이냐면 앞에 얘기한 대로 우리가 요걸 잡을 수 있단 말이지.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야, 하나란 말이야. 그럼 자연과 인간이 별개가 아니니까 무라일체를 느끼는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도리를 찾는 거잖아. 이해 가지기지? 가볼게. 국어는 어디며 문산. 여기다 한자를 지금 안 줬는데, 그지? 원문에는 원래 한자가 있습니다. 근데 위에 쪽을 보면 한자를 지금 다 뺀 상태야. 풍암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원문을 내가 다시 볼 거야. 기출문제를.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프린트를 내가 또 막 하다 보니까 원래 찾아놨던 지문을 복사할 수도 있는데 좀 가끔 하다 보면 섞이거든요.
근데 이게 문산을 읽어보면 이렇게 그럴 문자가 써 있어 이렇게. 이해갔니? 그럼 그럴 문자가 써 있다는 얘기는 얘는 충분히 무슨 법을 갖고 있다? 그렇죠. 중의법을 가질 수 있겠죠. 요거는 지명이면서 두 번째 뭐를 연상시키니? 학문을 연상시키지. 맞아? 가능해? 대답 좀 해주세요. 가능하셔? 학문이라고? 예. 그럴 문자는 알지. 내가 한자를 이상하게 써서 그렇지만 예. 한자를 좀 흉측하게 썼네. 그지? 예. 자, 세모커다. 이건 알아야지. 뭐 세모 네모 아니야? 설마 선생님 문산이니까 산의 모양 나타낸 거 아니에요? 요렇게 하신 거 아니지? 그지? 예. 표정이 왜 굳지? 그렇게 생각했나? 선생님 세모잖아요. 뭐 이거야? 아니지, 그지? 요때 모자가 무슨 모자라고 그랬어? 저물 모자라고 그랬지. 이 세자는 그렇지. 한 세, 두 세 하니까 이거는 한 해를 뜻하는 거야. 이해가니까 한 해가 저무는 거니까 이거 뭐라고 할 수 있죠? 겨울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여튼 그건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혔다. 잘 봐봐. 기암괴석이 어디에 묻혔어? 눈 속에 묻혀 있는 거야. 됐지? 자, 우리가 중의법에서 출발한다고 학문으로 생각할게. 학문의 기준점으로 놓으면 기암괴석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돼? 너희들 요런 거 내가 자꾸 유추에 대한 해석을 자꾸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잘 안 되나 보다. 예를 든다면 아우 철수 이놈이 아주 맛이 가버렸네. 그지? 요 말하고 이 빵이 완전히 맛이 갔네 라는 것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좀 유의적인 느낌이 있잖아. 그지? 그럼 잘 생각해봐. 기암괴석이라는 건 무슨데? 기암괴석은 진짜 기이하고 괴상한 바위 남석을 말하는 거죠. 그지? 그러면 학문이 기이하고 괴상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그렇죠. 어렵다도 될 수 있고 또 하나 오묘하다라고 볼 수도 있다고. 이해가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학문을 하다 보면 그 학문에 뭐를 찾냐면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기암괴석이. 그지? 그게 어디에 묻혀 있다고? 눈 속에 묻혀 있는 거야. 이해가 안 나? 그런데 유의는 유의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과 또는 학문의 즐거움이나 또는 학문에 대한 어떤 진리, 대체 이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 알아듣겠지? 이해 가지겠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뭐 이따 써도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만약에 치자고. 그죠? 그러면 볼게요. 유의는 그래 볼 것 없다고 했을 땐 이건 자연이 아름답다라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연의 오묘한 진리를 모르니까, 그지? 모르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역설적으로. 자, 화자는 학문의 경지에 올랐을까요? 못 올랐을까요? 올랐잖아. 왜?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 있다는 걸 화자는 지금 알고 있잖아. 이해갔니? 그러니까 학문에 대한 완벽한 어느 정도의 공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 눈으로 가려서 안 보이지만 이 안에 가면 학문에 이런 오묘한 진리가 있는 거야 라는 걸 얘는 아는 거야. 그지? 화자는 그것을 아는데 유의는 그것을 알아 몰라.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마지막에 화자가 이야기하는 건 자연이 아름다운 걸 너희들이 왜 몰라라는 걸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해가니? 그걸 전달하는 게 아니고 자연과 합의를 우선 돼 있는 상태에서 어디까지 가야 돼? 그렇지. 여기까지 오는 게 핵심이란 말이야. 이해 가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의 형태들이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뭐 뒤에서 소고해서 들어와도 상관은 없지만 이해 갔나요? 네. 이런 문제를 풀었을 때 글쓴이의, 다시 말하면 작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이해 갔나요? 네.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 인식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가 기본 배경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어딘가라는 건 알고 가셔야 돼. 이해 갔지? 그래서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 포인트들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알고 접근하자고. 이해 갔지? 됐지? 자, 그럼 이제 원래대로 다시 넘어올게요. 집에 다시 한번 쭉 풀어보고 정리해보세요. 알았지? 자, 갑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구절 내가 물어볼 거야. 알았니? 구절 물어볼 거니까 와서 구절 파악 못하면
필사 같은 거 한번 다시 하자. 영상 보면서. 알았니? 아, 어려운 구절 물어볼 건 아니니까. 그지? 예. 자, 갑시다, 이제. 자, 일수부터 한번 갈게, 일수부터. 고산 구곡담을 사람이 모르더니, 자, 사람이 모른다. 이때 사람은 두 가지 기억하라고 그랬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모르는 사람이나 학문의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 됐지? 그 다음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게 중의법이니까 항상 그 두 가지를 기준으로 가자고. 됐죠? 청산별곡 배운 사람들은 알지만 청산별곡 안 배운 사람들 영상 보내줄 건데, 청산별곡 같은 경우는 화자가 누구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데 전체의 내용이 다 바뀌는 건 아니야. 특정 부분들만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작품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두 가지를 기본으로 잡고 들어가셔야 돼. 알아듣겠지? 그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세요. 자, 밑에 볼게. 주모 복고하니, 이런 건 배경지식 번호 붙어 있는 거는 뒤에 거 해설을 좀 보면서 내 걸로 만들어놔. 주모 복고하니 번님네 다 오신다. 자, 이때 주모, 모자는 알죠? 됐지? 요 정도는 한자는 알아두자. 모자. 그 다음에 걷자. 이런 것 좀 알아둘게요. 두 가지 합하면 어떤 의미 같아? 그렇지. 됐지? 요건 살다 라는 거처한다는 뜻이고, 요거는 집이란 뜻이잖아. 됐지? 그러니까 자연 속에다가 집을 짓고 있는 거지. 됐지? 자, 앞에서 읽었던 거 보기에서 읽었던 거랑 같은 거야. 알겠지? 무의구곡 아까 얘기했던 거. 학주자, 주자. 어집어 무의를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자, 무의 요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요. 요 공간이야, 공간. 알겠지? 주모랑 연결해 주는 거, 공간. 그걸 상상하고 학주자를 하리라. 그럼 이걸 상상한다는 거 무슨 뜻이겠지? 그거를 본받는다 이런 의미겠지. 그걸 따르겠다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학주자를 하겠다. 학자 보이겠죠. 됐나? 주작 같은 거야. 그런 것들을 하리라 해서 학문에 대한 정지를 하겠다 이런 느낌. 연시조가 원래 10수인데, 그죠? 이렇게 하나씩이 더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어. 뭐 9곡인데 하나가 더 들어갔으니까 10수가 돼버린 거지.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 작품을 쓰게 된 서사나 동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그 오우가 같은 경우 5가지의 벗을 얘기하는데 시는 6수잖아. 그러니까 맨 앞에 부분에 나한테는 5가지 벗이 있다. 이걸 얘기하고 그러고 하나씩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사적 동기 얘기하고 뒤쪽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구체화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아듣겠지? 자, 그 다음 이수 한번 가볼게. 이수하고 삼수는 한 번에 보고 나서 이제 왼쪽에 대한 구조를 좀 봐둬야 되는데, 강호사시가를 좀 본 사람들은 아마 알 겁니다. 구조가 딱딱 맞춰졌을 때 전달력이 좀 높아지는 것들, 알겠지? 의미가 강조되는 것들 알 수 있을 건데, 한번 보시면 뭐 일곡은 어디매요? 똑같아. 시작은. 됐지? 근데 이건 질문이라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겠니? 자, 관함에 해비친다. 요게 답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됐죠? 그 같은 구조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비슷하게 통일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요겁니다. 자문자답을 하고 그 다음에 풍경의 모습을 좀 구체화시켜요. 그러니까 묘사라고 내가 이렇게 써놨는데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고, 그 다음 마지막에는 감상이나 평가를 이야기하는 구조로 돼 있지. 이해 갔지? 예전에는 모의고사 같은 거를 출제할 때 올해 수능도 마찬가지지만 예전에는 얘네들을 좀 이렇게 제시문으로 좀 줬단 말이야. 이해같이 따옴표를 땅땅 주고 이렇게 됐나? 근데 최근에는 이 땅땅 포인트를 주는 것들을 이쪽으로 바꾸기 시작했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일수에서 화자가 평가하는 부분을 보면, 이해 갔나요? 일수에서 자연에 대한 묘사가 나타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구체적인 것을 실제 관념 추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요 내용을 바탕으로 찾아야 되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이해 갔지? 그래서 약간 문학을 범위를 주다 보니까 EBS에서 이제 좀 비슷하게 거의 같게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자꾸 변화를 추구하는 거야.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뭐 삼수에서 뭐 사수에서 이렇게 표현했다면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는 거지. 어떻게? 그렇지. 자연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나 생동감이 느껴지는 부분을 보면, 이러면 생동감이 느껴지는 부분을 찾아야 돼. 그럼 막 찾다 보면 어디가 있냐라고 막 이렇게 고르겠지, 그지? 이제 그렇게 찾아나가는 방법으로 최근에는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낸다. 알아듣겠지? 이제 그거 관점은 좀 기억해주자. 알았지? 좀 이따 설명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구조가 이제 통사적으로 똑같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일국은 어디매요? 관함에 해비친대요. 관자 동그라미 쳐주고요. 관자. 관자. 요때 관은 그냥 모자처럼 가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알았지? 이것도 이제 전국연합에서 한번 중위법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어. 됐지? 예. 그래서 관사라는 거 있죠. 관사. 됐지? 예, 관사. 예, 그래서 관사인데 이 사람은 내 이름 앞에 붙는 관사를 가지고 자기가 그걸 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자처럼. 알겠지? 그래서 모자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시인이라는 관사가 붙게끔 이렇게 표현한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중의법을 나타낸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그냥 모습. 됐죠? 그 관농별곡 같은 거 보면 나오죠. 소향로, 대향로. 그 무슨 뜻인 것 같아? 소향로, 대향로 그러면 봉우리가 그렇지 자그마한 향로처럼 생겼다. 대향로면 그렇지 큰 향로처럼 생겼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보셔도 상관없어요. 알겠지? 그래서 관함에 해가 비쳤다고 그랬으니까 고산 구곡 다시 말하면 고산이라는 곳에 그지 9개의 계곡이 있는데 그 계곡의 첫 번째는 관함이다라고 하는 거야. 됐지? 그 관함에 뭐가 비쳤어? 해가 비쳤지? 그럼 앞으로 사설시조 모의고사 풀 때 문제를 먼저 보든 뭐를 하든 이렇게 시간성이 나타나는 건 체크를 좀 해주세요. 알아듣겠지? 그래서 해가 비쳤다. 이건 하루 중에 아침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침이나 낮이나 이렇게 해가 비친다. 평무에 내가 거치니 요건 좀 알아두자. 원래 내는 요건 우리말로 지금 풀어져 있긴 한데 요렇게 써져 있어야 돼. 요렇게. 이해갔지? 요렇게 써져 있는 게 안개라는 뜻이야. 됐죠? 안개가 거치니 원근이 그림이로구나. 원근이 그림이다. 다시 말하면 요거 예찬이지? 됐죠? 은유라는 거 놓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로다는 제발 해석을 그림이다라고 해석하지 말고 그림이로구나라고 해석해달라고. 알겠지? 요것도 영탄이야. 영탄. 한 3, 4년 전인가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게 영탄 쪽 어조 찾는 거. 선생님 여기 영탄 쪽 어조가 어딨나요? 야 근데 이런 거 골라주셔야 돼. 됐죠? 그런데 그때 또 쉬웠던 건 뭐냐면 거기에서 나왔던 게 요런 단어들. 어지보. 됐지? 그러니까 어지보도 있었는데 아이들이 못 찾았던 거야. 체크 한번 해서 요런 것들이 영탄이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됐죠? 자, 그 다음 내가 거치니 원근이 그림이로구나. 송간 녹준. 이 녹자도 그냥 참고해 두세요. 녹색이란 뜻이지. 그 다음에 이 준도 그냥 참고해 두세요. 준동. 상춘곡에 아마 나올걸? 그죠? 술동이야 술동이. 술동이.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그렇지. 요 녹준이 풍류를 고조시켜준다는 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됐죠? 일반적인 작품들에서는 거의 다 뭐로 출제가 되니까 그렇지 술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술. 이해 갔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작품에서는 지금 뭘로 안 나왔어? 술로 안 나왔죠. 됐지? 그러니까 참고 한번 해주시고 어휘가 풀어졌다 그러면 어쨌든 빨리 찾을 수 있으니까 됐지? 안 찾더라도 언제까지 내려가 이거.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 생각할 땐 그래요. 만약에 이게 EBS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어휘풀이가 돼 있잖아? 그냥 나는 외워야 된다는 생각을 해. 어차피 모의고사에서 주니까 그냥 그때 가서 풀면 안 될 거야. 그 시간도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이해 간다? 그래도 요런 한자 정도는 좀 열어두자. 괜히 주는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요거 술을 뜻해 술. 됐지? 그래서 술이 등장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풍류 고조. 그러니까 풍류를 고조시켜줄 수 있는 게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술. 두 번째는 악기. 세 번째는 뭐야? 세 번째는 달. 이해 갔니? 달 같은 게 그 분위기를 막 고조시켜 주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는 소재들이 우선 술인데 얘는 술이라고 나오지 않고 준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이해 갔지? 자, 녹준을 놓고 벗온양 보노라. 벗온양 보겠다. 벗온양 보겠다. 벗을 본다라는 건 바로 뭐지? 그렇지. 자연 풍류를 본다라고 볼 수도 있어. 아니면 후학들을 본다고 볼 수도 있겠지. 됐지? 예. 자, 벗이 누구야? 주체 찾아. 주체 찾는 거. 최근에 이 주체 찾는 거 안 나왔는데 분명히 그 주체 찾는 것도 나올 거야. 자, 어디 있어? 벗은 누구야? 야? 여기 사람? 사람일까? 뭘까요, 여기서는?
관암에 해가 비치는데 평무의 안개가 거치니 원근이 그림이라고 그랬죠? 송간에 녹준을 놓고 버돈양 보겠다. 그럼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게 어딜까요? 그렇지, 자연 경치겠지. 이해 갔지? 그걸 보던 듯이 보고 있는 거야. 됐나? 그래서 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물화일체. 놓치면 안 되지. 이해 갔지? 물화일체. 버돈양 본다는 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지. 우리 앞에서 한번 했었죠. 만흥이라는 것도 했었고, 그지? 잔들고 혼자 앉아 먼 매를 바라보니 그리던 이미 오는 반가움이 이러하겠느냐. 됐나요? 말씀도 우염도 안 하도 못내 좋아하노라. 그런 감정이 동일하게 나타나잖아. 이해 갔죠? 그래서 이 수에서는 관암해가 비쳐서 자연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더 부각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야. 이해 갔나? 그래서 요것도 한번 기억해놔. 하루 해가 비친 거죠. 됐지? 그럴 때 자연에 대한 이미지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해 갔나요? 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 자, 이 곡이 어디매요? 화암의 춘만커다. 화암의 춘만커다. 춘만이면 요거는 계절이네. 이해 갔니? 계절과 관련돼 있는 건 한 해로 보는 게 낫겠죠. 이해 갔나요? 요건 한 해라고 한번 잡아보자. 한 해. 한 해. 한 해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해라고. 네, 오세요. 한 해. 까지 좀 생각을 해서 한 번 정도 고민하면 춘만은 늦봄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럼 늦봄이면 꽃이 떨어지는 거지. 꽃이 떨어지는 것이 실제 자연스럽게 떨어졌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얘는 꽃을 띄워서 야외에 보낸다라고 자기가 의지적으로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의지를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의도가 밑에 나오지? 그래, 요 문맥은 두 개를 묶어주는 게 좋겠죠. 그지?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게 그냥 막 틀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각각의 연들이 평무에 내가 거친 원근이 그림이네. 아, 난 그것을 버돈양 보고 있어. 연결되지기지? 벽파에 꽃을 띄어 야외에 보내놓으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사람이 승질을 모르니 알게 하겠다. 이해 갔나요?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때는 뭐 작가의 또 의도가 나타나지. 이때 중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여민동락. 선생님 이런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니, 보기로 줄 거라고. 이해 갔니? 유교의 여민동락 사상이 담겨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찾는 거야. 아, 꽃 있죠, 꽃. 됐지? 꽃을 매개로 하여 화자의 이 유교적 사상이 반영되어 있군이라고 하면 그게 어딘가를 찾아야 된다고. 아까도 말했지만 예전에는 구조를 딱딱 챙겨줬어, 이렇게. 이해 갔니? 구조를 챙겨줬는데 최근에는 이 구조를 잘 안 챙겨줘. 이해 갔지? 그러니까 수능이 좀 바뀌는데 이걸 너희들이 인식을 한다면 아, 이런 부분에서 내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 알아듣겠지? 그래서 여민동락이라는 건 나만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같이 즐기자, 이런 사상이야. 알겠죠? 그래서 벽파에 꽃을 띄워서 야외에 보내는데, 야외는 뭐 속세라고 보시면 되겠죠. 속세. 보내놓으라. 사람이 승지를 모르니, 승지는 우선은 자연의 아름다움이라고 보셔도 되지만 또 하나는 바로 이 학문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보셔도 되겠죠. 됐죠? 승지를 모르니 알게 안 들었더니 자연의 아름다움을 알게 하겠다. 또 하나 학문의 진리. 됐지? 이런 걸 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황이나 이희가 다 똑똑했던 분이라는 건 알고 있잖아. 뭐 이희가 더 똑똑했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야. 야, 너희들 요번에 뭐 해외여행 가면 야, 국어 문제집 가서 공부해갖고 와,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자연에서 그냥 즐기기만 해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학자고 워낙 뛰어난 분들이니까 마지막에는 뭐 하자? 그렇지, 공부하자. 이 얘기를 집에 뒤에다 다 집어넣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럼 이런 공부를 하자는 이유는 또 하나가 뭐가 있어?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저번에 얘기했지만, 그렇지, 사대부. 이해 갔니? 자기 수양의 기본 전제가 깔려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 공부의 기본이 바로 뭘로 잡았다? 성리학으로 잡았다. 그럼 성리학은 뭐냐? 자연 속에서의 오묘한 진리를 깨달아서 내가 자연의 일부라는 걸 알고 그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 그지? 이게 학문의 목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공부를 잘했던 분들은 마지막에 그냥 기승전 공부야. 이해 갔니? 이제 이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 갔지? 그러니까 모든 내용은 다 뭘로 보자? 기승전 공부. 그러니까 아까 마지막에 나왔던 보기 문제도 기승, 야, 자연의 친화적인 생활을 해. 이게 끝이 아니라고. 이해 갔니? 기승전 공부. 이해 갔나요? 이렇게 되겠지. 뭔 느낌인지 알지, 그지? 예. 승지로 안내하는 매개체, 왜 승리로 안내해? 예, 승지로 안내하는 건 이 꽃이 됐지, 사람들을 데려와서 결과적으로는 요걸 하고 싶다, 이런 느낌.
됐지? 예. 자, 그래서 이수에서는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이었다면 삼수는 그렇죠. 이건 학문 정진과 좀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지. 이해 갔죠?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사수야, 사수. 삼곡은 어디매요? 뭐 통사적 구조 동일한 건 보일 거고, 취병에 입혀졌다. 이 취자는 많이 나오진 않지만 취도 푸르다의 느낌이야. 색깔 푸를 취자입니다. 푸를 취자. 여기도 녹수도 푸르다 이렇게 얘기죠. 병자는 알아두세요. 병풍. 병풍은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 병자, 그지? 네. 치병에 입이 퍼졌다. 자, 입 퍼졌다. 그럼 요것도 계절의 흐름 볼 수 있죠. 어떻게? 춘마는 꽃이지, 꽃. 됐니? 꽃이 떨어지면 잎이 피는 거니까 잎 나오면 보통 언제로 잡아? 그 여름으로 많이 잡지 이렇게. 됐나요? 원문에는 요거 여름으로 나오겠죠? 요렇게. 됐니? 훈민정음에서 배웠죠? 여름은 뭐라고 해요? 훈민정음에서는 그렇지, 열매. 이해 갔지? 그러니까 여기서 원문은 이렇게 나와. 원문을 좀 우리말로 풀어진 거야. 자, 치병에 입이 퍼졌다. 녹수의 산조는, 자, 산조는 이건 당연히 정도는 알겠죠. 그지? 세조자에 세조자. 세조자. 하상기음 하는 적에. 적에는 이쪽에 이쪽이죠. 네. 자, 그래서 하상기음이라는 거 하상 아래 위로 오락가락 하면서 음을 낸다. 됐지? 그러니까 이건 첨각이야, 첨각. 요 정도 음을 알 수 있죠. 됐나요?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역동적인 거고요. 생명력을 나타내는 거. 반송이 바람을 받으니 여름경이 없어라. 요 반자를 언제 쓰니? 반자? 혹시 아는 사람? 반상 위에 저다오라. 조만간에 할 건데 동동이라는 거. 반상. 우리 조홍 시간을 내가 참 안 보내줘서 그걸 한번 좀 봐야 되겠는데, 요게 이제 밥상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소나무가 좀 널리 퍼져서 쟁반처럼 퍼져 있는 소나무,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해갔지? 이제 반송이라는 게 그런 것들. 그러면 여름에 우리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그늘이 쫙 지고 그 밑에가 있으면 건데 다 존다라는 표현 써 있었잖아. 강우사시가. 그러니까 여름의 이미지가 생각보다는 시원하다의 느낌을 좀 많이 주거든요. 이제 그거를 주기 위해 반송의 그림자가 또 있을 거고요. 이건 추론이지만 그 다음에 거기에 뭐가 불고 있어? 바람이 불고 있지. 그 다음에 반송이라는 것은 강하게 장소일 수도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고. 됐나요? 자연 속에서 학문을 하는 거니까. 바람을 받으니 여름경이 없어라. 그래서 학문에 퍼진다는 느낌으로 잡으셔도 돼요.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연으로만 그냥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지. 반송이 아주 넓은 기죠? 그런 소나무에 바람을 받으니 와 너무 시원해. 됐지? 이런 게 여름의 경치지 뭐.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반송에서 강학을 하잖아. 그지? 그 강학의 내용이 바람을 받으니까 널리 퍼질 거 아니야. 이해 갔나? 그래서 학문이 퍼지는 거니까 이때 학문이 퍼진다는 건 자연 앤드 학문 무조건 이렇게 묶여야 되는 거지. 이해 갔지? 여름경이 없어라. 뭐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볼 수 있겠구나. 없어라도 없구나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 됐지? 아직까지도 뭐뭐 알아오라를 명령형 어조로만 생각하는 친구들 많지. 그지? 예뻐라. 와 아주 예뻐라 그러면 명령도 되지만 감탄도 되는 거. 됐죠? 우선 감탄으로 보니까 영탄으로 잡아주면 되겠죠. 사수 어렵지 않지? 이해 갔지? 그 다음 우수. 사고, 야 이런 거 헷갈리지 마라. 알았니? 사수하고 여기 뭐 사연, 오연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 알겠지? 사곡은 어디매요? 송해, 애자, 절벽 애자. 이것도 알아두세요. 애자. 애자 정도는 좀 기억해. 이거 벼랑이란 뜻입니다. 벼랑, 절벽. 벼랑, 절벽. 나중에 또 산정무한 할 때 나올 거야. 내가 길을 쫙 걸어와요. 구절장장 막 타고 와. 됐니? 그리고 요 천인단해를 쳐다봤더니 내가 지나온 길이 보이는 거야. 됐니? 근데 신기하게 내가 밑에서 쳐다볼 땐 이 단풍이 굉장히 아름다워서 뭐 양반집 기수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가서 다시 보니까 야 이건 소박한 처녀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느껴줘야 되는데 기행문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못 느끼거든. 근데 이런 것들을 좀 한자들을 좀 인식해 놓으면 공간의 이동이 좀 보일 거야.
알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간의 이동 체크도 가능하니까 한 번 정도는 눈에 찍어두자. 알아듣겠지? 예. 지금 너희는 수준을 좀 내가 좀 낮게 잡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야. 알아듣겠지? 그래서 평일날 또 문제 같은 것도 주면서 또 할 거니까 우리가 뭐 시조라든 이런 것 좀 하고서 저번에 우리 보강 시간 잡는다고 얘기했었잖아. 이제 그거는 문제 풀고 모의고사 형태처럼 또 시간을 잡아서 설명을 좀 할 거야. 알아듣겠지? 자, 그 다음 봅시다. 송해 해 넘거다. 해가 넘었으니까 이거 하루야? 알았니? 1년, 2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는 그냥 하루. 여기서 이제 중위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중위법이 나오는 건 저번에 한번 봤었죠. 아이야 금서를 다스려라. 남은 해를 보내리라. 이때 남은 해를 보낸다고 그랬을 땐 그게 하루가 되기도 하고 연이 되기도 한다고 그랬었죠. 여기서는 그냥 하루 정도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 됐죠? 송해 해가 넘거다. 담심 암영은 온갖 빛이 잠겼구나. 됐죠? 뭐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봤지? 그래서 여기에 호수가 있고요.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죠? 여기 이제 산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산이 여기에 다 비치는 거. 이해같이 그 다음 여기에 달이 같이 뜬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온갖 빛이 잠겨있다라는 건 자연의 아름다운 묘사 그냥 한 거야. 임천이 깊도록 좋으니 흥을 개화하노라. 자 이런 것들 정서 직접 나타내는 거. 놓치면 큰일 난다. 밑에까지 은병이 보기 좋다. 됐지? 요거 다 정서 직접적인 거. 까먹지 마요. 정서 직접적이다. 놓치시면 안 돼요. 됐죠? 놓치시면 안 되고. 오곡은 어디매요? 은병이 보기 좋다. 은병, 요 스물은 자지? 됐죠? 스물은 자. 은병이 보기 좋다. 수변정사는 소세함도 가히 없다. 선생님 영상 보내준 거에서 아마 요거 얘기했었죠. 소세? 됐지? 수변정사는 물 주변에다가 저는 정사야.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세하다. 그럼 소세하다는 시원하다는 뜻인데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해봐. 하나는 뭐야? 그렇지. 자연의 어떤 시원함. 두 번째는 정신의 맑아짐. 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됐죠? 그래서 은병정사는 자연 친화와 학문을 목적으로 해서 세운 건데 당연히 자연의 소세함은 정신의 맑음과도 연결이 되겠지. 됐죠? 항상 이 두 가지를 묶어 생각하시면 돼. 됐죠? 그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우선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런 방식으로 가주시면 좋을 거란 얘기죠. 자, 그런데 육수를 보니까 앞에랑 차이점이 하나가 있죠. 그죠? 분명히 앞에 보시면 자 1수는 어쨌든 없으니까 2수부터 이제 일곡이 시작이니까 해가 비쳤죠. 3수는 춘만이고 4수는 입이 퍼진 게 여름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밑으로 약간 변화를 줬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것도 출제가 돼. 저번에 문제 봤었죠. 자연의 모습을 단어로 표현하는 게 있고 구체화시켜서 표현하는 게 있고 소재나 사물을 사용해서 표현한다고 그랬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퍼졌다는 사물을 통해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해 비쳤다라는 것도 자연 물을 통해 나타낸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뭐 추색?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근데 얘는 그게 없어. 이해갔지? 그러니까 육수에는 시간의 흐름이 없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기를 읽다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육수의 시간성을 개입하지 않은 이유는 됐죠? 시간성이 없다라는 것은 항상이라는 의미가 돼야 되거든. 됐죠? 항상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앞에 부분엔 우리가 중의적으로 해석했을 때 학문을 자꾸 집어넣었단 말이야. 이해가 학문을 막 집어넣었는데 실질적으로 딱 따져보니까 육수에서 강하게 이야기가 직접 나온다는 거지. 이해갔지? 강학도 하려니와 영어 rum풍하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부터 시상이 전환된다고 볼 수도 있어. 이해갔지? 앞에 부분엔 자연 친화가 나오고 학문에 대한 건 내포더 안에 이면적으로 깔려 있다고 치면 여기서부터는 강학을 한다라는 의미가 좀 더 직접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죠. 이해갔지? 그래서 육수에서는 강학이라는 부분과 연결돼서 시간성을 제외하고 항상 어떤 조화로운 모습을 지녀야 된다라는 의미, 알겠지? 이걸 드러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앞에 부분에 우리가 중의적으로 자꾸 해석했던 이유는 이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니 그런 썰을 푼 거지 실제 앞에 부분을 딱 읽을 때 처음 읽었을 때는 뭐 학문에 대한 오묘함까지 들어가기는 어려울 수는 있겠지. 이해갔지? 그 방법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 중에 강학도 하려니와 영어 rum풍하겠다 또는 음풍농월 이런 단어들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고등학교 2학년 되면 구운몽 배우는데 그 구운몽이 음풍농월이라는 단어가 나와. 알겠지? 예.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나오는 한자들은 선생님이 그냥 써주는 거니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육수에서도 바로 학문정진과 자연친화 동시에 나타나는 거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칠수. 육곡은 어디 매어 조협. 조자는 기억하. 이건 이제 알 거야. 낚시. 워낙 많이 봤던 거니까. 예. 아침에 채산하고 나조해 조수하세. 나조의 뜻은? 낮에? 맞아 틀려? 그렇지. 됐죠? 저녁이란 뜻이 저녁. 됐지? 조수하세. 근데 조수. 협은 계곡, 협곡 같은 거야. 물이 넓다. 조협에 물이 넓다. 그러니까 이건 물이 많다는 뜻 같아. 됐죠? 네, 물이 넓다. 네, 그래서 고기를 잡을 정도라는 거지. 나와 고기와 니와 더욱 즐기는 것. 나와 고기와 누가 더욱 즐기느냐. 이건 비교. 자, 고전에서 비교 나오면 거의 대부분 현재 나의 처지에 대한 만족감. 이렇게 가는 게 좋아. 이해 갔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리더님이 오는 반감이 이러하랴? 됐지? 여산이 여기보단 낫단 말 못하려니? 비교라는 경우들은 거의 대부분 현재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더라. 됐지? 그 다음 고기와 나와 누가 더 즐기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의인화 이루어진 거죠. 됐죠? 의인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고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의인화된 대상을 통해 화자의 만족감을 더욱더 뭐라고 쓸 수 있어? 비교니까 부각. 이해갔니? 부각시키고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 황혼의 어이구 뒤에 나오네 얘는. 그지? 앞에 물이 넓다라고 그랬는데 시간적 배경이 이쪽에 원래 있었잖아. 이해갔니? 그걸 어디로 뺐어? 이렇게 뒤로 뺐지. 이해갔죠? 여기서 변화도 주긴 했네. 황혼의 낙대를 메고 대월기 하노라. 그래서 이거는 돌아오는 거지. 달을 맞고 돌아온다 이런 뜻입니다. 달을 맞고 돌아온다. 달을 맞고 돌아온다. 어떤 느낌인 것 같아? 월산대군의 시조 혹시 아나요? 월산대군의 시조를 보면 내가 낚시를 하러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결이 찬데 낚시를 집어넣어도 고기가 물지 않지. 그러니까 빈 배를 저 온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고기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이해 갔나요? 그냥 나가서 여유롭게 놀다가 그냥 다시 돌아오는? 대지 돌아올 때 뭐까지 온 거지? 그렇지. 달빛이 있는 거잖아. 됐나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묶어줍시다. 이렇게. 됐지? 그래서 낙대, 달빛 요 두 가지는 풍류를 고조시켜주는 거. 옛날 사람들은 뭐 놀만한 게 없으니까 다 낙대라는 게 풍류 즐기는 거야. 야, 요즘 같은 경우는 자연 가서 좀 즐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돈 많은 사람들은? 맞죠? 이해갔나? 그런 느낌인 거야. 이해갔나? 그래서 황혼의 골프대를 메고 됐지? 대월기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갔니? 얼굴은 또 약간 좀 붉어져야 되겠죠? 왜? 그런 이제 한 잔 목세 그리고 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해갔나요? 술 먹고 골프 치고 술 먹고 그지? 그 다음 달빛에 돌아오고. 이해갔니? 오면서 차에서 뭐 하고? 그렇지. 여기 뭐 수삼곡 노래 부르고. 이해갔나요? 요렇게 되는 게 이때 당시 풍류인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아듣겠지? 자, 황혼의 낙대를 메고 대월기를 하노라. 그래서 돌아오는 모습이 아주 낭만적이기도 하고 자연 친화적이기도 하고 물화일체도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 즐기는 고 뭐 즐기는가 이런 거 다 서리법 안 해도 괜찮은 책이죠. 그 다음 칠곡은 어디며 풍암에 추색이 좋다. 청상 뭐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둬야지. 서리 됐죠? 서리 청상 됐죠? 자, 요거 뭐야? 푸른 서리 시각화 맞아 틀려? 죽는다. 요거 깨끗하다. 이해 갔나요? 깨끗하다. 이런 걸로 저기 수능은 안 낼 거야. 뭐 내신 같은 경우야 낼 수 있겠지만, 그지? 예. 요거는 이제 색채 아니야. 색채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 앞에 거 없어져야 되고. 자, 청상 10개 치니 절벽이 금수로구나. 금수는 비단, 그러니까 당연히 비유고요. 하남 연결되겠네. 계절이 추 그러면 뭐 나온다? 설이 나와야지. 설이 나오는 건 계절이 가을이라고 그랬다잉.
그죠? 겨울에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은 가을. 차가움의 이미지 된 거지. 그래서 이게 다 가을의 이미지. 절벽의 금수로다. 하남에 혼자 앉아서 집을 잊고 있노라. 그러니까 이것도 물화일체야. 자연에 심취한 거, 몰입한 거. 어떤 대상에 몰입했을 때 우리는 무아지경에 빠진다라는 표현도 쓰긴 하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되지? 어렵진 않지, 그지? 근데 우리가 요거를 암기 형태로 보기는 하지만 나중에 문제 풀 때는 자연스럽게 배경으로 좀 쌓여져 있어야 돼. 알겠죠? 고전시는 어쩔 수 없어. 고전시는 양치기 하셔야 돼요. 내용 정리하고 문제 양 많이 잡아주면 돼. 알아듣겠지? 그래서 이제 고전 여기 연시조 배웠다. 가사 배웠다. 근데 3월 달에 모의고사에서 고전시를 틀렸다. 그지? 그럼 인생이 어떻게 틀어지나 보자고. 알았니? 특별관리 들어갈 거야 이제. 알았냐? 그 드드드득 하는 거 태무 같은데 팔던데. 그죠? 드드득 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 갑시다. 팔곡. 팔곡은 어디며? 금탄. 요 금자도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검은곡. 이런 악기. 다리 박다. 하루 이야기 나오죠? 요건 이제 계절이라고 내가 써놨고, 금탄의 다리 박다. 옥진 금이로 수삼곡을 연주하니까 요거 이것으로 연주하는 거니까 이게 뭐 검은고 뭐 이거 이름이겠지, 그지? 아주 뭐 좋은 악기란 뜻이겠죠. 악기가 나와도 풍류가 고조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됐지? 그럼 풍류 고조시켜주는 거 앞에 뭐 있었어? 제일 잘 나오는 게 술. 두 번째는 낚시. 그지? 그 다음 세 번째 뭐 악기 같은 거. 네 번째 특히 달 같은 거 많이 나오죠. 이해갔지? 자, 수삼곡을 연주하니 고조를 알 사람 없으니까 이게 중요해 또.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아르리 없으니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아르리 없다라는 것은 뒤집어 표현한다면 나 혼자만 안다. 그래서 자부심. 이해갔죠? 나는 알아. 상춘곡에도 나오죠? 나는 안다. 이해갔니? 그래서 이 안다라는 걸 이제 음악이랑 연주시켜주면 그냥 참고로 쓴 거야. 이거는 지음이라는 단어 있습니다. 지음. 그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 여기서 이제 그것까지 나타낸 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함께 즐길 사람이 없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함께 즐길 사람이 없다. 또 하나는 성현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이 없다. 됐죠? 아는 사람이 없다. 그럼 누구만 알아? 나만 알지. 이해갔지? 그래서 혼자 즐겨하노라. 됐어? 자, 그 다음에 십수 마지막이야. 구곡은 어디매요? 문산. 아까 문산이 학문이야. 문산이 세모커다. 새. 이게 한 해를 나타내죠? 모는 저문 거니까 마지막 한 해가 저물어 가는 때. 이게 계절 바로 겨울입니다.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혀 있구나. 학문의 오묘함이 이 눈 속에 묻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요게 학문의 오묘함을 찾은 거지. 됐지? 누가?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구나. 연시조는 이런 문제들을 잘 낸단 말이야. 이해갔지? 연시조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연끼리 묶어서. 알겠나? 그래서 고조를 알 리 없다라는 것은 됐죠? 화자가 눈 속에 묻혀 있는 기암괴석을 발견함 같까, 그지? 그것이 이제 혼자라는 거. 됐지? 이런 의미를 나타내겠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그지? 기암괴석이 눈 속에 묻혔구나. 그런데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고만 하네. 이해 갔나요? 그러니까 학문의 어떤 진리의 깨달음이라는 걸 다르게 보는 사람들인데 요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요 유자라는 게 논류자입니다. 논류자. 논류. 됐나? 근데 이때 논류자라는 건 자연에서 노는 그 풍류의 논류자가 아니겠지. 이해갔지? 그러니까 요거는 속세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참고로 너희들 아까 내 구운몽 얘기했었죠? 구운몽의 주인공의 이름이 천상계에서는 성진이거든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 자, 현실에서는 누굴까? 그렇지. 아는 사람 있네. 소유예요, 소유. 그런데 또 이 소유라는 게 주제가 뭐냐면
인생의 무상감을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러워. 아, 이때 소유는 현실의 것을 갖지 않는 것. 이해 갔나? 예, 그래서 갖지 말아라. 예, 이걸 무소유라고 애들 막 얘기하면 그럴듯해 보이는데 이건 틀린 거예요. 알겠죠? 이거는 뭐냐면 인생, 다시 말하면 속세 잠깐 와서 놀다 간다 이 뜻이야. 알아듣겠지? 요때 소유, 요런 단어들. 근데 뭐 이거 얘기한 이유는 요 단어 기억해달라는 의미에서 해준 겁니다. 이렇게. 예. 원래 이런 걸 아는 걸 설명해야 너희들이 기억을 잘하는데, 그지? 너희들이 아는 걸 찾기가 어려워요. 그죠? 예. 너무 어려워요. 그죠? 예. 너무 어려워서, 그지? 예. 자, 유인은 오지 아니하고 볼 것 없다 하더라. 그래서 오지 않으면서 볼 것 없다고 하니까 여기서 어떤 태도까지 있다? 비판적 태도도 담겨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됐나요? 네, 그래서 요 시는 문제를 낼 때 이렇게 한 수씩 낼 수도 있지만 앞에서 이렇게 읽었던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요 아를이 없으니 혼자 즐긴다. 요것이 요런 것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는 게 좋겠죠. 이해 갔나요? 네, 그렇게 따져주시고 또 하나는 화자는 뭐 했다? 그렇지,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경지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인은 뭐 똑똑한 분이라는 건 알죠? 그지? 예,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은 아니죠. 그지? 예. 그런 식으로 한번 읽어주시면 예, 표현들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좀 기억해 주시고 그런 방향으로 문제를 한번 여기 접근해 보시면 됐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한번 단어 봐봐. 그냥 느낌만 그냥 빠르게 볼게요. 아까 그 문제입니다. 5번. 5번. 나머지 건 너희들이 다 풀어보셔야 돼. 알겠죠? 문제 집에서 푸는 건 좀 적게, 숙제를 좀 적게 주는 거니까. 그래서 뭐 고산구곡이 작자와 번림내들의 교유 장소. 됐죠? 교유한다. 그 다음에 학주자를 하려는 작자의 선택에 대한 사람들의 긍정적 반응을 추측할 수 있다. 연보를 참고한다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니까. 그죠? 예, 교유의 경험도 지인들과 하고 정사에 대한 연보의 기록을 참고할 때 은병이 주자를 학문적으로 계승하게 선택된 공간. 됐나요? 예, 수변 정사 막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럼 이제 은병이라는 거 보시면 나오겠죠 여기. 그지? 수변 정사 기억나냐? 요렇게 묶어주는 거 이렇게. 됐니? 예, 거기다 이제 수변 정사를 줬다. 그럼 수변 정사가 어떻게 알게 되는데요? 여기 은병에서 후학을 막 이렇게. 됐나요? 예. 이해 가지기지? 그 다음에 참된 즐거움과 관련된 송의 기록을 참고할 때 강화, 그 다음 영월음풍, 모순 없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얘기다. 됐지? 여기 묶여지는 거. 그래서 소거법으로 문제를 풀었어도 상관없었겠지만 좀 더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한다면 좀 더 빠를 수는 있다고. 알아듣겠니?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 상충곡이나 이 문제를 내가 지금 같이 안 풀어주는 이유는 상충곡을 안 배운 애들도 있어. 알아듣겠지? 그래서 안 배운 친구들은 상충곡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건 해법문학 영상으로 다시 또 한번 보내줄게요. 알았지? 그럼 고산구곡과는 뭐 요 정도까지만 정리합시다.